안녕하세요. 고승현입니다. 예전에 구글이 실내 온도 조절 센서를 만드는 네스트를 32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을 때 많은 이들이 구글이 24시간 켜 있는 그 온도 조절기를 IoT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2017년 가을 중국 광군제에서 알리바바가 하루 만에 28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엄청난 매출에 놀라셨나요? 데이터 과학자라면, 아니 그냥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경영자라면 저 질문에 남들과 다르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다소 도발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DBR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의 핵심 강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구글이 네스트를 인수한 건 IoT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내에서 주로 어디에 있고 언제 샤워를 하는지, 그게 날씨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오직 그 데이터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사실 IoT 플랫폼이 냉장고가 될 것이라는 건 수년 전부터 거의 확정된 얘기였기 때문에 구글의 관심사는 실제로 진짜 그 데이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광군제 매출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놀라야 하는 부분은 매출액이 아니라 그 매출만큼 쌓인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구매 데이터입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놀라워해야 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입니다. 이 기본적인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에너지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데이터 수집 전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몇 년 전 방한해서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IT의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 DT, 즉 데이터 테크놀로지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가치가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고 그걸 활용하는 기술 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새는 빅데이터, 스몰데이터로 나누는 일조차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10페타바이트 정도, 사실 이것도 엄청난 양인데요. 이 정도만 되면 빅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생산량이 우리의 인지 수준을 넘어서면서 그냥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빅데이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빅데이터에서 빅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보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명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그냥 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빠르고 스마트하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냥 데이터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서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니까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학자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입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국내 탑 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체를 이끌고 있는 윤석용 부사장이 가장 강조하는 분석 기획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부사장은 강의에서 분석 기획이 사실상 데이터 분석과 예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분석 기획은 비즈니스 범위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다른 모든 단계는 회사의 자체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에 맡길 수 있지만
자기 기업이 가진 명확한 문제점,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면 아예 그 다음 단계로 진행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명확하게 계획을 짤 수 있어야만 데이터 분석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이 맨 처음 작성해야 하는 과제 정의서입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최고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해도 그 기업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방법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회귀 분석부터 의사결정 나무, 군집 분석 등 기초적인 분석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분석 방법, 새로운 기계학습과 지도학습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활용해야 할지 선택하는 건 데이터 분석가의 몫이지만 그가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하게 돕는 것은 최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문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경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를 나눈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에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어떤 단계보다 분석 기획 단계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과제 정의서표 기억나시나요? 그 표가 나온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아니면 DBR 241호의 실제 아티클을 찾아보신 뒤에 그 표를 놓고 직접 자신의 회사에 맞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